합시다. 나 질문 68쪽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재 펴시고요. 자, 지금 봐봐. 일단은 약간 잔소리 먼저 하면은 앞에 세 강이 지금 오늘 끝났고 오늘 네 번째 강 명제 파트 마무리를 지면서 함수 연결을 들어갈 거거든. 함수는 진짜 쉬워. 오늘 시간이 만약에 남으면은 이 자리에서 숙제를 끝내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에요. 주말 사이에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양인데 절대 부등식과 좀 다른 증명하는 파트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 세 개 파트 앞에 파트인데 복습 좀 해. 내가 한 타임만 쓸 테니까. 알겠죠? 답이 잘못된 건지. 질문 뭐? 48이요. 몇 쪽? 48. 제일 앞에 이거? 48. 네, 그거요. 48쪽에 몇 번? 2-1의 2가 저게 구성되려면은 포함하는 거는 포함 안 하는 거를 포함 안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겠지. 다음에는 그냥 5보다 크면 된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게. 또 그게 57쪽 11번 뭐이고 뭐이면 뭐이다가 그 P랑 화살 쏘는 거. 11 전 질문 없어요, 그러면? 이 전 안 받는다. 특히나 해주는 거 다시 쓰는 거 신경 쓰시고요. 다시 뭐라고? 뭐이면 뭐이다. P면 Q냐고. X가 유리수면 X제곱이 유리수래. 그러니까 이 X가 유리수면 X제곱은 유리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있는 그대로 봐.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기술을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어떤 유리수는 제곱하면 유리수가 맞아? 맞아. 그럼 X, P가 어떤 X가 유리수면 세제곱하면 유리수 맞아? 맞겠지. 그럼 어떤 녀석을 제곱한 게 유리수면은 세제곱한 것도 항상 유리수가 될까? 그러니까 제곱 자체 어떤 유리수가 있대. 그럼 세제곱한 거는 유리수일까? X를 예를 들어 루트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X제곱은 2잖아. 그럼 X 세제곱은 2루트잖아. 안 되네. 발레가 존재하네. 그래서 안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야. 너무 부담스럽게 부를 거 없고요. 뭐이고 뭐이가 몇 번 볼 거. Q고 어리면 P라는 게 화살 쏘는 아니지. Q2고면은 교집합이지. 그리고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갔으면 좋겠는 것은 P2고라고 하는 얘기가 P 그리고 Q2면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있는 그대로 바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이지. X가 유리수면서 제곱을 한 것도 유리수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지. 걔는 Q랑 R의 교집합이 P라는 거예요. Q와 R에? 4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얘기인 거지. Q 교집합 R의 형태이면 얘인 거니까 얘가 P에 포함이 되느냐고 묻는 거라. 지금 정답이 나온 상황이니까 정답은 맞겠고. 그러면 왜 그런지 보여? 봐봐. 그러니까 유리수인 숫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제곱이 유리수인 숫자에는 그 녀석들도 되는데 루트 2, 루트 3 이런 녀석들이 추가되잖아. 그래서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수 1에서 때리는 얘기지만 뭐 다른 용어를 쓰면서 그런 친구들도 존재를 할 것이고, 세제곱을 했을 때. 또 57쪽 넘어갈게요. 그러면
연습 문제 전까지 있을까요? 됐어요? 그럼 67쪽 전까지 있을까요?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아쉬워. 없나요? 68쪽 13번 먼저 볼게요. 이 13번이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얘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상상력을 넣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싶은 건 뭐야? 일단 상황 볼까? 상황을 보면은 카드가 어떤 종류가 있는 거야?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앞면과 뒷면이 이런 식으로 있대. 숫자가 있고 다음에는 동물 아니면 숫자 뒤에 식물이 그려져 있대. 그지? 그지? 그럼 3과 6 뒤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 몰라? 모르지? 그지? 그리고 저 토끼 꽃 사자 뒤에도 뭐가 있는지는 알아 몰라 지금? 모르지? 숫자가 있는 거 말고는. 근데 결국은 주어진 문제에서 봐요. 카드의 한쪽 면에 카드의 한쪽 면에 홀수가 적혀 있으면 다른 쪽에는 식물이 그려져 있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그냥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는 여기에 홀수가 있는데 다음 뒤에는 식물이 적혀져 있는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심플하게 생각을 해봐. 일단 뭐를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어? 그래, 3을 뒤집어 보면 알 수 있겠지. 그치? 3을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6을 뒤집어 보는 게 우리한테 소용이 있을까?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근데 6을 뒤집었는데 식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홀수를 뒤집었을 때 식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틀릴 수 있잖아요. 라고. 근데 우리는 명제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는 결국은 그냥 아니 얘가 시키는 것만 하라고. 얘기하는 것만 하자고 얘들아. 원하는 게 다시 뭐라고? 홀수를 뒤집으면 뭐라고 반대쪽에는? 식물이라고. 그 얘기만 보자고. 근데 짝수를 왜 뒤집냐고. 그럼 이제 또 거기서 또 나와. 학생 근데 짝수를 이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가자. 됐어요? 그러니까 짝수는 뒤집을 필요가 없다고. 1차적으로. 자, 그럼 이번에는 홀수가 적혀있는 면 뒤에는 식물이 적혀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맞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식물 뒤엔 뭐가 있을까? 라고. 되게 타당해 보이지 않아? 아니야? 봐봐 얘들아, 홀수면 뒤에는 뭐가 있어? 식물이 있다며. 그럼 식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홀수면이야.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잘못됐어. 가정이 잘못됐다고.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은 카드 한쪽에 홀수가,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홀수가 있어. 그럼 이걸 뒤집으면 식물이라는 거야. 홀수인 걸 뒤집으면 식물이라고. 식물을 뒤집으면 홀수가 아니라. 몸 이상하지? 이상해 보이지 않아? 안 이상해? 그러니까 자꾸 받아들이라니까. 들어봐. 호불호가 갈리는 단원인 이유가 딱 하나야. 니네가 자꾸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그래. 그냥 있는 그대로 봐봐. 아니면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면 된다니까. 분명히 뭐라고 써있어? 홀수가 적혀있고 그 뒤에는 식물이래. 봐봐. 여기 홀수야. 여기 식물이래. 그럼 여기 뭐야? 식물이야. 그럼 뒤집는 거야. 근데 식물을 봤을 때 그 다른 쪽에 홀수가 적혀있다고 써있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집은 한 번의
시행해서 끝난 그 상황을 또 재활용하고 있는 거잖아. 즉 홀수이면 식물이다를 다른 명제로 사용하고 싶으면 우리는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야? 대우 명제가 필요하다. 뭐야? 식물의 부정 동물이면 짝수가 된다. 됐죠? 그러니까 뭐를 체크해야 돼? 토끼랑 사자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봐봐. 그러니까 식물을 뒤집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얘들아. 식물을 뒤집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 식물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써 있다니까 식물에 대한 얘기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또 15번 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15번입니다. 정리를 했을 때 필기 제대로 하셔요들. 자, 일단 그대로 냅두는 건 없어. P 명제 뭐래?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A가 0, B가 0. 가운데 연산은 뭐라고 말해야 돼? 둘 다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가 되겠죠. 또한 Q를 마무리 지면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Q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0인데 그럼 뭐가 어때야 돼? A랑 B랑 같다. 한 번 더 R은 어때야 될까요? A가 0 또는 B가 0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역과 니은은 그냥 맞췄어야 돼. 그치? 기역과 니은은 맞췄어야 되는 게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가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주어가 누구? 주인공 누구? P 충분이래. 쏴 맞아. 쏴 그럼 포함 관계는 그대로 어떻게 돼? P랑 Q가 이쪽 방향으로까지 됐죠? 근데 P가 뭐야? 어떤 상태야? A가 0 그리고 B도 0이래. 그러니까 A랑 B가 다 어떤 상태인 거야? 둘 다 0인 상태야. 그리고 Q는 A랑 B가 같은 상태야. A랑 B랑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A랑 B가 둘 다 1이거나 둘 다 2거나 둘 다 0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1이거나 3분의 7이거나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얘는 이것만 가져가니까 기억은 맞다.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주어는 일단 누구? not P가 되겠고 화살 맞았어? 맞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조건 그대로 보면은 P면 R이다가 참이 되겠고 참인지 확인을 하겠고 대우 명제로 때렸어요. 그럼 P면 R이다인데 P는 A는 0 그리고 B는 0 뭐야? 조건에 대해서의 교집합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중요해. 오히려 얘들아 A가 0이고 또는 B가 0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야?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고 A가 0이 아닌데 B가 0이고 그리고 A가 0이고 B가 0이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이야기를 한다. 또는이 주는 의미는. 근데 얘는 몇 개야? 여기 다 당연히 그리고 얘는 몇 개야? 하나야. 누가 커?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크지. 그래서 니은도 당연 맞다고 할 수 있다. 자, 또한 15번에서는 Q이고 R은 P이기 위한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주어가 뭐야? Q이고 R이 주어고요. P이기 위한이 형태가 되는데 둘이 어떻대? 포함이 같대.
그럼 결국은 주어지는 진리집합들 Q교집합 R의 형태가 P와 같아져야 되겠네. 근데 조건 P는 어차피 A랑 B가 둘 다 0이라는 거였잖아. 자, 이제 가볼게. Q는 뭐야? A랑 B랑 같음을 얘기를 한다. 근데 R은 뭐야? 저렇게 세 가지잖아. 근데 그걸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대. 그럼 뭐야 당연히 A랑 0이랑 B랑 다 같다. 그래서 같은 게 맞다. 뭐가 안 돼서 문제가 됐던 거야 결국은? 얘야. 무조건 얘야. 근데 이게 그래서 봐봐. 지금 숙제가 그렇게 해서 못 따라오면은 지금 여기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시간이 본인한테 조금 무의미할 수 있어 사실 얘들아. 숙제를 해온다는 거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 숙제를 늦게 보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실.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수업을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응? 누군가는 미친놈이라고 해 솔직히. 오기 전까지 숙제하는 게 여러분들 제일 많은 루틴이잖아 사실. 보통 다들 그렇게 하고. 근데 아까워. 난 너무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냥 다른 거 빨리 더 한 장이라도 더 나갔으면 좋겠거든. 시간이 없어 생각보다. 또 16 해야 돼? 괜찮아? 이 정도도 시간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짧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자, 근데 우리도 스케줄상 좀 정해놔. 이번에 한 번에 좀 정리하고 앞에 거 내일 와가지고 숙제 보는 게 생각보다 금방 완료는 될 거거든. 완료되면 앞에 거 좀 정리 좀 더 합시다 일단. 앞에 거 남은 거 좀 정리 좀 더 해보자. 합시다. 어려워 오늘은. 다른 데랑 다르게 이제까지 그렇게 쉽다고 했던 과정들이 이번엔 좀 달라집니다. 오늘 두 가지의 일단 메인 테마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가 증명입니다. 증명법은 가장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요. 첫 번째, 직접 증명법. 두 번째, 간접 증명법. 그리고 세 번째, 수학적 귀납법. 자, 우리는 수학 과정에서는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 요 두 가지만 가지고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 참 요거 따로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재욱이랑 선빈이 일단은 숙제 분량 수투 끝낸 다음에 수원 더 하려면 하시고 수투 끝내기 전까지 수학 건드리지 마 일단. 수업만 들어도 괜찮으니까. 알겠지?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수투 먼저.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시고. 자, 그래서 다시 가볼게. 직접 증명법은 내가 지금 정민이랑 밥을 먹으려고 해. 짜장면 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밥을 먹기로 했어. 약속을 한 상태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럼 뭐를 했어? 나 짜장면. 그러면은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제일 일반적인 상태지. 직접 증명법은 결국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대우는 그냥 그대로를 알 수 없는데요?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이제 나는 그래도 이제 학부를 수학과를 나왔어서 수학과가 솔직히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증명을 해. 지금 진짜 지겹고 되게 지겨워 아무튼. 그런 거 하는 거야. 1 더하기 1은 2일까? 1 더하기 1은 2가 맞을까? 어때? 1 더하기 1은 모두 다 2가 맞아? 응? 그럼 물방울 하나 더하기 물방울 하나는? 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1 더하기 1을 2라고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
1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배우지만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 그런 명사들이 존재를 하잖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시작을 하는 게 일단 필요한 거지.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정말 다양하게 많이 사용들을 하는데 이 간접증명법이라고 하는 형태는 좀 더 고급진 기술이야 사실. 근데 직접증명법 같은 경우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찍어 누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자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먼저 보도록 해봅시다. 자 와볼게요. 자 n제곱이 짝수이면 n의 값은 짝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녀석의 대우 명제를 불러봐. 그럼 뭐야? n이 제일 좋은 얘기야. 사실 이걸 오늘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 당연히 n이 짝수가 아니면이야. 아니면 n제곱이 짝수가 아니다가 필요해.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근데 n이 짝수가 아니라는 이야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요? 홀수라는 얘기야. 왜냐면은 왜? n의 값은 결국은 현민아 우리 그 오늘 먹는 시간은 아니야. 알겠지? 지금 각판들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탕도 마찬가지고 좀 눈치 좀 봐. 우리 그거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라고. 근데 물어볼게. n이 홀수면 n제곱 홀수 맞아? 맞잖아. 그럼 왜 맞아? 2로 안 나눠지니까. 2로 안 나눠지니까. 2로 안 나눠지니까? 그게 어디 있어? 어디? 뚫리겠어? 그래서? 됩니다? 왜? 야 얘들아 n이 홀수면 n제곱이 왜 홀수인데? 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뭐를? n이 홀수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n이 홀수이면 왜 n제곱이 홀수인 거야? 그럼 발레가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발레가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럼 가볼게요. n의 값을 2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2k 빼기로 하자. 2k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k가 자연수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분명히 홀수 맞지? 맞지? k가 자연수가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이런 식으로 됐지? 맞지?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가능해. 2k 플러스 1이라고 잡아버리고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아. 이제 그거는 둘 다 오케이 상관없어. 그럼 n제곱이 홀수인지 한번 확인을 하러 가볼까? 그럼 어떻게 돼? n제곱은 2k-1의 제곱. 근데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얘는 왜 홀수야? 왜 홀수를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 맞아. 그게 중요한 거야. 짝수, 그러니까 2k를 하면 일단 짝수지. 짝수는 어쨌건 간에 2배를 하면 무조건 짝수가 될 거냐. 2의 배수는 무조건 짝수니까. 그 상태에서 한 개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하면은 무조건 홀수가 등장을 하니까. 이걸 제곱했대. 그럼 불러봐. 2 되겠지. 그럼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어? 여기 4k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k는 2로 묶었을 때 2k제곱 마이너스 2k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여기까지 짝수라고 할 수 있는데 1이 커지잖아. 그래서 홀수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는 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된다라고 증명을 하는 게 수학과 새끼들이 하는 일입니다. 약간 체험판이야 여기는.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뭐 유료로 뭐 구매 게임 이런 시대가 아니긴 하지만
그런 거 체험판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 그냥 이런 거야. 그리고 이 한 문제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얘들아, 이 한 문제 정도는 외워줘야 돼. 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보이지? 직접증명법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직접 때려 박은 거야. 봐봐, n을 그냥 조진 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냥 계산해서 나 홀수인데 홀수다 라고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은 왜 머릿속으로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 n이 홀수면 당연히 홀수인 거 아니야? 이러고만 있잖아. 근데 홀수인 걸 밝히는 게 증명법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고요. 자, 두 번째 간접 증명법입니다. 바로 이걸 우리는 귀류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증명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제일 다양하게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제한적이야. 제한적. 왜냐면은 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민이랑 짜장면을 시켜 먹기로 했잖아. 근데 나는 사실 알고 있어. 얘가 고춧가루를 못 먹어. 원래 선천적으로. 진짜 못 먹는 거 아니지? 못 먹어. 그래서 짬뽕을 어차피 안 시킬 걸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집이 짜장면이랑 짬뽕밖에 안 팔아. 어차피. 근데 그냥 너 짬뽕 먹을 거지 물어보면 직접 증명법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짬뽕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그 집에서 밥 먹기로 한 거 알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하나씩 메뉴 시키는 거 알고 있지? 오케이. 근데 너 짬뽕 먹을 거야? 아이고, 말이 잘못했네. 짬뽕을 못 먹는다고 했잖아. 짬뽕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봤어. 근데 나 짬뽕 안 먹을 거야. 근데 시키긴 시킬 거지. 둘 중에 하나의 메뉴에서. 오케이. 그럼 결국은 뭘 시키기로 한 거야? 짜장면 시키기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짜장면, 내가 말을 아까 잘못한 거야. 짜장면을 시킬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을 짜장면에 대한 말의 언급이 없이 이걸 끌어내면 된다고.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짚어져 있어.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잘 봐. 양자택일의 상황이라는 거야.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둘 중의 상황이라고. 그 둘 중에 하나의 상황에서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선택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귀류법, 간접 증명법입니다. 자, 다시 와보면은 루트 2는 무리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 루트 2는 무리수다. 그러네? 맞아. 그거 말고 더 이상 개념의 확장은 없잖아. 좀 집중해. 오늘 개념 설명하는 그런 느낌보다도 아 저런 걸 하는구나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아까 했던 1번이 있지. 그리고 2번 이거 두 개는 외워야 돼. 진짜로. 외우는 게 과정을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외워야 돼. 이거 두 개 정도 외운 상태에서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게 하거든. 근데 새로운 게 나오잖아. 그거 또 외워야 돼. 증명법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가볼게. 자, 얘가 짜장면이야. 근데 짜장면은 이제부터 언급하지 말아보자고.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도록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유리수란 뭐야? 유리수가 뭐야 얘들아?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내가 원하는 대답 중에 가장 좋은 대답이긴 하지만 정확한 정의가 필요해. 바로 갈게. AB가 정수이면서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의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 개념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이고요. 재호가, 너 무슨 일 있니? 수업 듣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 평상시랑 또 다르고. 그래서 자 가볼게요.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잖아. 그럼 봐봐, 유리수라고 했잖아. 지금 짬뽕으로 낚시를 했잖아. 그럼 유리수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유리수가 아니면 뭐겠어? 무리수겠지. 그때 여기서 한 가지 꼭 봐봐. A분의 B꼴로 나타날 때 AB가 무조건 서로소야 돼. 여기다 쓸게 그냥. 서로소야 돼. 서로소는 뭐야?
서로 안 나눠지는 거. 그치? 서로 안 나눠지는 거. 자, 증명법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것들이야. 정의들이 명확하게 딱 있어야 되고 그걸 그대로 쏴줘야 돼. 이건 외워야 되는 것이고. 자, 갑니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루트 2를 a분의 b라고 정의합시다. 왜? 그럼 양변에 a를 곱해서 루트 2a는 b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a와 b는 정수야. 맞지?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할게.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이거 외워야 돼. 그럼 2a 제곱이 b 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근데 잘 봐. 요 녀석 잘 봐. 지금부터 말이 중요해. 2a 제곱 b 제곱이잖아. 근데 이 좌변에는 2가 있으니까 b 제곱의 결과는 무조건 어때야 돼? 좌변에 어쨌건 2를 가지고 있잖아, 인수로. 그럼 우변이 뭐여야 돼? 다시 얘기할게. 좌변이 2를 곱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좌변은 짝수지. 그러니까 우변이 짝수여야 되지. 근데 AB가 어차피 정수인 상태에서 B 제곱을 한 친구가 짝수려면 이 B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 안에는 분명히 2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2가 몇 개 들어가 있어야 돼? B 제곱에는. 그치. 한 개 이상이야. 왜? 여기도 한 개니까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왼쪽이랑 오른쪽 팔을 봤을 때 왼쪽에 하나 있는 건 사실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근데 니네가 지금 아무리 봐도 b제곱을 가지고 정수를 때려 넣을 건데 이를 하나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b가 루트 1을 가져가는 것밖에 없지. 근데 b는 정수 아니야? 그럼 루트 1을 못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뭘 챙겨갈 수밖에 없어. b가 2를 챙겨갈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제곱이네? 그럼 여기에 최소 2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는 있어야지. 아니 여기서 제곱인데 3개를 어떤 재단으로 가져가? 어떻게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b의 값이 2의 배수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서 2를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2를 처리해 주려면 2의 배수여야 된다고 무조건. 근데 얘가 2의 배수인데 제곱을 했잖아. 그러니까 2가 못해도 몇 개 있는 거야? 2개 이상은 있는 거야. 하나로도 나는 만족하는데 무조건 2개 이상이 있다고. 그리고 왼쪽을 다시 봐. 이번엔 어때? 2가 하나밖에 없어. 2가 몇 개 부족해? 최소 하나가 부족하겠지.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지? A가 책임져야지. 그치? 그럼 A 안에는 일단 2가 최소 몇 개는 있는 거야. 여기도 하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A는 뭐겠어? 얘도 2의 배수잖아. 근데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해서 정리를 한 이 과정을 보면 A와 B가 분명히 유리수들이었잖아. A와 B가 서로소인 정수였잖아. 근데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B도 2의 배수인데 A도 2의 배수라며. 맞아? 말이 돼? 그러니까 처음에 적었던 가정에서 모순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무리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짜장면 짬뽕 했던 느낌이랑 그러니까 못 가둬놓고 그러니까 막 논리를 펼치는 거야 사실상. 너 뭐 학원을 빠졌는데 엄마한테 걸렸어. 근데 이제 뭐 시간을 어떻게 해서 아무리 막 쪼고 이렇게 그러면은 계속 쪼는 방법이 뭐야?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잖아 논리적으로. 그지? 어디 뭐 PC방을 갔는데 네가 꽃집을 가진 않았을 거야. 이 동네에 뭐 어떤 너네가 갈 곳이 몇 군데가 있어.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찾아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 규律법은 일반적으로 양자택일의 형태 유리수나 무리수 같은 이런 관계들로 정리를 할 때가 조금 더 있을 뿐이라고 얘들아. 됐죠? 자, 두 번째 과정까지 외우셔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도 같은 방식이 되겠죠. 2-1번도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수학기납법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과정에 들어있는 수 원 파트에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올 거고요. 그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와서 절대부등식입니다. 간단합니다. 절대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무조건 성립한다.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등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왜 항상 성립할까? 보면은 대략 느낌이 와. 여기는 제곱을 했고요. 여기는 절대값을 씌운 느낌이라는 거. 종류들 보면은 그대로 느껴지는 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외울 거 얘기해 줄 거고, 여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형태가 하나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이 코시 부등식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만 나와. 수능에 안 나와. 근데 이 새끼가 문제야. 수능에 나와. 이게 그지 같은 거야.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코시랑 슈바르츠라고 하는 친구 둘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코시가 그 특강 얘기 조금만 할게. 우리 x가 몇을 향해 간다고 했을 때 거기 근처로 가냐 안 가냐 맨날 그 얘기했잖아. 그걸 착안해낸 사람이 얘야. 이 새끼가 원흉이야, 이 새끼가. 여러분들이 수학 개고생을 하는 원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또 증명을 하네. 근데 이쪽에서 보이는 증명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냥 계산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 그래서 부등식을 증명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볼게. 어떻게 계산할 거야?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 4xy보다 크거나 같다. 싹 다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해주면 x 빼기 y의 완전제곱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 파트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x, y에다가 뭔가 아무거나 다 집어넣고 때려넣고 해가지고 그 집밥 직접 못 구해. 어때?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죠? 됐지?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고. 그래서 된다고. 다시. 자, 이번에는 근호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져 있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바로 양변을 제곱할게요. 그럼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이 루트 a 더하기 b의 바깥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대로 제곱해주면은 a 플러스 2루트 ab 더하기 b의 값이 그대로 여기는 a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다. 자, 연산에 의해서 a랑 b가 그대로 날아가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2루트 ab의 형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지? 자, 근데 생각을 해봐. 근호가 있네?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한다. 자,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들어가는 파트 산술기하입니다. 자, 나는 산술기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들을 풀고 정리들을 하면서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를 딱 두 가지를 만나보고 토탈 세 가지를 만나볼 수 있거든요, 얘들아.
근데 그 중에 두 가지 중 두 번째 친구야. 첫 번째 최대 최소를 했던 문제가 뭐가 있어? 이 그래프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있지. 표준형을 이용을 한. 괜찮아? 수상 파트에서 이제 잘라서 정리를 해주는 거. 두 번째가 얘야. 쓴다. 1번 A와 B가 양수일 때. 2번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3번 단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또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대다수의 친구들은 노란색 박스만 목을 매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여줘요. 안타까워 죽겠어. 3개 다 외우라고 1, 2, 3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산술기하는 이게 본체야. 1, 2, 3이. 그래서 내가 물어볼 거야. 자, 이거 뭐 하면 돼? 산술기 하면 돼. 그러면 자, 1번. 그러면은 연결. 양수일 때 합이 이렇게 얘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줄까지 필요하다고 항상 그걸 다 뱉어 주셔야 해요. 요 문제 하고 쉽게요. 할게. 어차피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너무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볼게. 3x 더하기 4y의 최소값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계산해 볼게. 어떻게 돼? 산술기하를 넣는 거야. 일단 현재 x와 y가 양수라고 하는 전제가 깔렸으니까 3x 더하기 4y는 2루트 3x 곱하기 4y다 라고 그대로 자리 잡았죠? 둘 뿅뿅 곱하기 뿅뿅. 그리고 우변을 정리를 했더니 2루트 12xy가 되겠고 이 친구 더 쪼개볼까? 2루트 12루트 xy가 되겠지. 근데 xy가 몇이야? xy가 몇이에요? xy가 2라며.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루트 24가 되겠죠. 루트 24는 2루트 6이 되겠고 그래서 4루트 6보다 크거나 같다고. 제발 마지막 줄 할 때 정리 좀 해줘. 시험 때는 니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해서 끝내주자. 그래서 정답이 뭐야? 최소값은 그래서 4루트 6이라고. 또 해볼까요? 자, 이번에 뭘 구한대? x 더하기 9y가 12일 때 xy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당연히 직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 우리는 어떤 느낌이 필요하냐면은 자 봐봐. x 더하기 9y는 12일 때 x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네. 근데 위쪽에 양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산술기하? 이런 느낌이면 돼. 이런 접근이면 충분하다고. 그럼 써봐. 둘이 더해줬으니까 x 더하기 9y는 2루트 9의 곱보다. 그럼 루트 9가 안쪽에 보이니까 6루트 xy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x 더하기 9y가 10이니까 여기가 10이구나 까지 정리가 된다. 양변에 6 나눠주면은 2의 값은 요런 관계,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xy 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하여 xy의 최대값은 4가 된다. 보실게요. 한 보시고 5분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비슷한 느낌이야. 약간의 기술을 보여줄게요, 이번에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셨으면 좋겠는 건 일단 최소값이 나왔다는 거야. 단원 자체가 이미 뭐를 하라고 분류를 하는 게 있어서 뭐 내가 얘기할 건 없지만, 그럼 일단은 얘를 먼저 정리해 봅시다. 얘 계산하면 뭐야? 불러? 3 더하기 y분의 4x 더하기 x분의 9y 더하기 12. 조금 더 정리해 볼까? 그럼 어떻게 돼? x분의 9y 더하기 y분의 4x 더하기 15라고 할 수 있다. 한 번 더 쓸게요, 여기다가. 근데 현재 x랑 y가 모두 다 양수니까 당연히 보이는 그대로의 x분의 y나 y분의 x도 양수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산술계를 쓸 수 있는 찬스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근데 산술기하는 아까 뭐였어? 다시 쓸게요. 산술기하 1번. 둘 다 양수일 때. 2번. 쓰라고 또 써주는 거야.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3번.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같을 때 성립한다. 근데 산술기하 공식은 그래서 어떻게 생겼었어 원래? 원래부터? 2개짜리로 생겼었나? 2개짜리. 됐어요? 근데 봐봐. 3개짜리지. 지금 3개짜리잖아. x분의 9y 더하기 y분의 4x 이렇게. 간단해. 얘를 가려. 그리고 해봐. 그럼 어떻게 돼? 2루트 x분의 9y y분의 4x. 됐지? 가리고 했잖아. 맘대로 다시 뗀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어떻게? 떼면서 똑같은 거 뒤에다가 하나 또 써주시면 돼요. 그럼 y 날라가고 x 날라가면 9사 36이니까 루트 36, 6이니까 12 더하기 15가 되겠죠. 즉 얘는 27이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이 27입니다. 아직 쉬워요. 어려운 유형이 아니야. 여기는. 자, 이번에도 정리를 좀 더 따라가면 x 더하기 3이 0보다 클 때 요 정리 보자. 근데 그냥 쓰려고 봤더니 산술기하의 특징은 결국은 반대쪽 한쪽에서 곱하기가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서 뭔가 이펙트가 하나 있어야 돼. 여기서 어떤 이펙트가 있었어? 곱했더니 사르르 나머지가 다 날라갔다. 잘 봐요. 4가 있고 여기에 x 더하기 3분의 1이 있잖아. 이때 무슨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야 된다. 여기에 x 더하기 3이 똑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산술기하를 딱 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 x 더하기 3이 팍 하고 다 사라지겠지. 근데 원래 식이랑 지금 맞아? 얘는 오케이인데 여기 전개해봐. 뭐야? 4x 더하기 12. 그럼 어떻게 돼? 12를 한번 빼주면 돼. 뭐랑 좀 비슷해? 부정방정식 했을 때랑 좀 비슷해요. 자, 이제 산술기하 쓸 수 있어. 왜? x 더하기 3이 양수였거든. 이제 간다. 근데 3개짜리 산술기하니까 어떻게? 가려. 됐죠? 얘는 어떻게 돼? 2루트 둘이 곱한 거. x 더하기 3이 날라가면서 4. 반대쪽에 12 한번 빼주면 4 빼기 12. 계산한 게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8, 마이너스 8이다.
자, 두 번째 코시 부등식입니다. 당연히 이름이 원래 코시 아까 뭐 어쩌고저쩌고 부등식이었는데 근데 용 형태는 이러해요. 일단 뭐 증명들 많이들 하는데 뭐 이거 증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관계는 아니고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 A, B, X, Y가 실수일 때 나는 그거 너무 웃기더라 진짜. 나는 그 수학 문제를 많이 만나보잖아.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수능 문제 이렇게 딱 하면 맨 뒤에 이렇게 써있어. K는 실수 이렇게. 근데 이제 실수인데 왜 쓰냐고. 너네도 아직 이해 안 되는 타이밍인가? 근데 맨 마지막에 써서 K는 실수 그러면 그럼 지웠어야지 이 새끼. K가 실수였으면 봐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아무튼 뭐 그래 모의고사 문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써있어. K는 실수. 그러면 실수면 지웠어야지 왜 그렇다고. 갑니다. 바로 1번이야. A, B, X, Y가 실수일 때 그게 이렇게 된다. 얘가 2번이야. 기본적인 공식 중에 하나고요. 그럼 3번은 또 뭐 얘기가 나오겠어? 단. AY가 BX가 같을 때 식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좀 생김새가 좀 예뻐 보이진 않지, 여러분이 보셔도. 그쵸? 여러분이 보셔도 생김새가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건 간에 요번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요번 중간고사 범위에서 둘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 기본 문제 유형에서 일단은 훑어서 바로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응? 근데 티가 확실히 나. 두 가지의 힌트를 주잖아. 최대값, 최소값, 혹은 실수라고. 자, 코시 부등식은 산술기하랑 약간 다르게 그냥 외워서 정리하는 느낌이 아니라 무조건 한 문제마다 다 갖다 써야 돼. 여기 써 있잖아. A, B, X, Y. 그럼 그대로 써.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덧대봐. A제곱 여기 A, B, 여기 얘 그래서 5가 되겠고, X제곱, Y제곱 그럼 여기가 그럼 딱 45가 되겠네.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건 AX 더하기 BY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니까 그럼 답이 나왔네. 즉 AX 더하기 BY의 제곱이 여기다 쓸게. 5랑 45 곱했으니까 몇이야? 225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럼 AX 더하기 BY의 최대값은 몇이야? 그러면 최소값은 몇일까? 잘 봐요. 잘 봐요. 제곱을 없애려면 어떤 방식이 존재해?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또한 루트 AX 더하기 BY의 제곱은 뭐야? 절대값이지. 그냥 똑같다고. 루트 안에 제곱인데. 또한 절대값의 결과가 이렇게 생겨져 있으니까 AX 더하기 BY의 값은 15와 마이너스 15의 사이에 있게 됩니다. 정답은 나와. 근데 이 코시는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느낌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쌤이 준비를 했던 루트 A 제곱이 절대값 A라고 맨날 앵무새처럼 얘기했던 그 포인트는 요 수학까지 안내를 위해
계속 흘러왔던 거야. 그러니까 중3 1학기 첫 번째 시간에 제곱근 들어가면서 루트 a제곱이 절대값이라고 진짜 막 미친듯이 막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은 지금도 못하고 있지만, 근데 그게 여기까지의 안내 사항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상으로는 절대값 형태가 뭐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 됐죠? 휴죠? 줄게요. 자, 방금 한 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절대부등식 파트는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문제를 푸는 단원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다 외우는 단원이야. 자, 또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뭐래? 최소값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수를 줬네. 무조건 푸시야. 또 써. 푸시 또 써. 일단 써야 돼. 그러니까 푸시는 무조건 공식 자체를 쓰고 나서 그 뒤에 판단을 해야 해요. 그 뒤에 판단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위아래를 이제 또 지켜봐. 그럼 봐봐. 여기가 2x 더하기 4y고 여기 x제곱 y제곱 그대로 썼으면 여기가 20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뒤 왔다 갔다 해. 그럼 a가 뭐였으면 좋겠는 거야? 2. b가 뭐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2는 4, 4, 4, 16 그래서 여기가 20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정리가 다시 어떻게 돼? 2x 더하기 4y에 대한 완전 제곱이 몇보다? 40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그럼 다음 줄 또 다시 정리를 해주면 2x 더하기 4y의 값은 20과 마이너스 20 사이.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0이라고. 다시 안내하지만 사실 방금 설명을 해준 산술기하와 코시 부등식 형태들은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말해준 그대로 산술기하는 양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데 양수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코시는 무조건 밑에다가 공식을 덧대서 비교해주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증명 과정들은 앞에서 2개 했던 건 당연히 외워야 하고 중요해요. 방금 한 이야기들 됐죠? 이때 절대부등식의 도형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밭 전체 넓이가 최대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배운 대로 그대로 가볼게. 잘 봐요. 요만큼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가로의 길이를 B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됐죠? 근데 길이가 800m인 줄을 사용하여 막 슉슉슉 정리를 했다며. 근데 지금 이 세로 길이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뭐가 돼? 5A가 돼. 그리고 여기는 뭐야? B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2B가 돼. 이걸 계산한 결과가 800이라고. 됐죠? 근데 우리가 최대 최소 관련돼서 뭘 배웠어? 현재 줄의 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줄의 길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로줄이나 세로줄의 길이들은 모두 양수값을 가질 것이고, 그럼 그대로 산술기하로 바로 달려갑시다. 5a 더하기 2b는 어때? 2루트 10ab보다 어쩌고 저쩌고가 가능하겠지.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800이라며. 그럼 넘어가면 이쪽이 400이 될 것이고, 양변을 제곱해주면 여기가 루트 10ab니까 양변을 제곱해주면 8, 0, 4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10 날라가면 다시 ab는 그럼 어떻게 돼? 8000 이하가 된다. 됐죠? 그러니까 밭 전체 넓이의 최대값은 8000일 때인 거야. 넓이가 8000이 제일 넓다고. 근데 넓이 다시 봐봐. 넓이가 8000일 때 제일 넓다며. 8000일 때가 제일 넓다. 8000일 때. 양변 제곱. 양변 제곱하면 다시? 왜? 400 여기서 양변 제곱. 400의 양변 400의 제곱이. 그러네. 왜 그래? 1600? 이렇게 소리. 그럼 날라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솔직히 정답이랑은 상관이 없기는 해. 일단
됐죠? 그럼 봐봐. 넓이가 언제가 최대인 거야? 넓이 자체가 16,000일 때가 최대라고. 됐지? 근데 봐봐. 넓이가 16,000일 때가 최대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최대는 언제야? 바로 이 등호가 발휘가 됐을 때야. 근데 우리는 산술계에서 등호를 언제 사용한다고 했어? A랑 B랑 같을 때? 언제? 그 대상, 주어진 친구. 현재 여기서는 뭐랑 같은 때야? 맞아. OA랑 EB랑 같을 때 성립을 했던 거야, 여기서는. 그렇지? 그럼 OA랑 EB랑 같으니까, 그럼 OA가 EB니까, 그러니까 4B의 값이 800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B의 값이 그러니까 200이었던 거야. B가 200이면 여기가 400이 되니까, 그럼 A가 몇이었다는 거야? 80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80과 200이었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활용 문제를 보면은 아까 산술기하에 대한 설명을 왜 그렇게 했는지가 되게 많이 느껴질 거라 생각해요. 오케이? 그죠? 사비가 왜 나오고? 아 5A가 2B였잖아. 5A가 2B니까 얘가 2B니까 더해주면 여기가 4B가 800이야. 이거 오늘 함수 얘기도 할 건데 왜 사실 이 함수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막 들어갈 건 아닌데 내용이 정말 상당히 쉬워요. 조금 이야기만 스토리라인만 좀 더 잡아주도록 할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말까? 한번 끊어주자.